인생의 한순간을 피드백시켜 그 순간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태어난 Feedback Man. 피드백하라.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Feedback Man.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엔진 부조 찐빠는 크게 세 가지인데, 공조 쪽에 에어플로 센서, 맵 센서, 에어플로 쪽에 이게 불량이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망가져서, 아니면 이물질이 묻어서 세척이 안 되어서 부조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드로틀 바디 쪽에 안쪽이 카본을 시커멓게 쌓여서 부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C 센서, ISC 센서,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센서, 이 부분이 이제 이쪽 전하고 후를, 흡기 전 드로틀 바디 앞에 후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건데, 가속 상태일 때는 닫아주고, 홈이 있어서 닫아주고, 그러니까 가속 상태에서는 닫아주고, 공전 상태에 있을 때는 열어줘서, 이게 막혀서 고착시는 시동 꺼지거나 부조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가속 상태일 때는 이게 닫혀져 있는데 그게 오픈 상태에서 고착돼 버리면 급가속, 급출발, 급발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은 이거 드로틀 분해할 때 IC는 빼가지고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조 쪽은 크게 그렇고, 점화 쪽은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안쪽, 점화 플러그는 뭐 기껏해 2-3년이니까 그 수명에 맞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점화 코일은 아까 전에 방식대로 테스트해서 점검해서 교체해주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뭐 여분이 있으면, 쓰던 게 있으면 저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한 번에 4개 다 교체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한 26,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는데, 4개 한 120,000원 정도 되는데 조금 부담은 되지만 4개 동시에 교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쪽, 여기 보시면 연료 쪽에 이게 인젝터입니다. 이게 딜리버리 파이프고, 딜리버리 파이프를 통해서 인젝터가 4개 이래 들어가 있는 MPI 방식입니다. 멀티 포인트 인젝션 방식. 연소 실내로 인젝터가 직분사하는 방식은 디젤이나 휘발유차의 일부분 직분사하는 방식을 GDI 방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부분의 차는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깥에서 딜리버리 파이프를 통해서 엔진 바깥에서 꽂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MPI, 멀티 포인트 인젝션 방식인데, 이 부분에 커넥터 불량, 커넥터가 잘못 꼽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연료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연료 펌프라든가 연료 필터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 케이블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크게 공조계통, 흡입 공기량을 측정하는 에어플로 센서, 공기량,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게 이 밸브가 열리는 드로틀 밸브, 드로틀 바디 밸브, 이쪽에 청소가 필요하고, ISC 센서, 이쪽에 IC 컨트롤하는 이쪽에 세척이 좀 필요하고, 관련된 커넥터가 제대로 체결됐는지 조금 있는데, 점화 플러그는 갈았습니다. 점화 코일을 하나씩 빼보면서 찜파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빼고 끼우고 찜파 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빼면 찜파 상태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끼우면 안 나타나고 빼면 더 심해지고,
양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끼우나 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1번 코일 쪽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막 코일을 교체했습니다. 다른 중고로 교체했습니다. 갖고 있던 걸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면 찐빠가 생깁니다. 안 빼면 찐빠가 안 생깁니다. 이러면 양호하다. 일단 불꽃 튀는 것도 전구 배선 테스트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요 꼭다리 머리를 잡고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머리를 잡고 이쪽에 하면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찌짐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불꽃 튀기는 게 없습니다. 이쪽에 이 옆부분에 불꽃이 튀기면 무조건 불납니다. 다 빼야 됩니다. 끄트머리에는 스파크가 있기 때문에 끄트머리는 조금 약한 것 같네요. 스파크가 나야 되는데 조금 약하네요. 이것도 입사는 넣을 때하고 뺄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보면 두 번째 거는 이런 거 빼볼게요. 넣고 빼고 찐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양호한지 스파크 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뚝뚝뚝뚝뚝 스파크 튀는 거 보입니까? 이거 옆에 튀는 건 이건 불량입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이것도 뚝뚝뚝 뚝뚝 소리 나죠? 스파크가 튀고도 교체했습니다. 빼면 찐빠가 생기고 밀착시키면 찐빠가 안 생깁니다. 일단은 이대로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찐빠가 잡힌 것 같으니까 이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점막 플러그부터 먼저 교체를 한 다음에 점막 코일을 하나씩 빼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찐빠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고 안 생기면 그 코일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빼서 지금 옆부분에다가 이렇게 전구 배선 테스트기로 딱 갖다 주세요. 방전이 없어야 됩니다. 방전이 있네요.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교체해 보겠습니다. 또 교체했습니다. 살짝 빼보겠습니다. 뺐을 때 찐빠가 이렇게 생기면 코일은 양호한 겁니다. 일단 다시 붙였을 때는 찐빠가 없고 떨림이 없고 방전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괜찮습니다. 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넣었을 때 찐빠가 안 생깁니다. 뺐을 때는 진동이 많이 생겨요. 이러면 이 코일은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찐빠 차 떨림을 개선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찐빠가 있는데 배기구에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밀어냅니다. 빨아 당기는 경우에는 배기 밸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빨아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기 밸브 쪽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먼저 맨 처음에 찐빠가 생기면 이 흡기 라인, 문제 생기는 흡기 라인, 점화 라인, 전기 라인, 점화 코일하고 점화 플러그 있는 전기 라인, 그 다음에 연료 라인, 인젝터가 있는 연료 라인 커넥터 문제, 그쪽에 접촉 불량이 생길 수 있고, 흡기 라인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흡기 쪽에 에어플로 센서 쪽 전용 클리너 가지고 세척을 하고, 드로틀 바디 쪽에 흡기를 풀러서 안쪽에 앞뒤로 쌓인 카본을 청소하고 클리너 가지고
흡기 클리너, 이런 카브레이터 클리너나 흡기 클리너 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스 센서, 아이스 센서로 아이스 센서를 이게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인데, 공전 때는 열려서 공기량을 이쪽으로 흡기 매니폴드 쪽으로 늘려주고, 그래서 공전 때 시동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가속 때는 이 밸브를 닫아 가지고 공기량이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밸브인데, 이게 이쪽에 카본이 쌓여 가지고 꽉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세척을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드롭바를 세척할 때 같이 아이스 센서까지, 아이스 모터까지 세척을 해줍니다. 그 흡기 쪽에 먼저 하고 안 될 때 점화 라인을 해야 되는데, 점화 플러그부터 먼저 하고, 플러그 안 될 때는 점화 코일을 갈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흡기 라인을 세척을 다 했습니다. 세척을 해도 지금 찐빠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점화 라인을 해야 되는데, 점화 플러그는 갈았습니다. 점화 코일도 지금 요 정도는 공전 때 조금 찐빠가 있고 주행 중에는 찐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타도 되지만 새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웠습니다. 일단은 끼우고 난 다음에 커넥터를 끼우고 락을 걸어줍니다. 풀 때도 이 락부터 풀고 빼면 됩니다. 일단은 교체해서 일단 이거 고정하기 전에 최대한 밀어넣고 제대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을 드렸는데, 이 부조와 관계되는 거는 산소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엔진 미미 쪽이 터졌을 때 부조가 가장 심합니다. 갈라지고 터졌을 때는 미미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일단은 흡기 개통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화 개통, 그 다음에 연료 개통 커넥터 케이블 쪽 한번 보고, 드러스톨 바디라든가 이게 흡기 매니폴드 쪽에 가스켓 같은 것도 터졌을 경우에 부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안 갈았을 경우도 출력이 떨어지면서 부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엔진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신동이 없습니다. 공전 상태인데 부조가 없습니다. 엔진 떨림도 거의 없고 양호합니다. 일단 이 테스트는, 점화 코일의 테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뺐을 때 부조가 생기면 그 점화 코일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 겁니다. 안 떨릴 때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뺐을 때 떨려야지 정상입니다. 차이가 나야지. 안 뺐을 때하고 차이가 나야지 정상인데, 만약에 차이가 안 날 때는 그 점화 코일은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흡기 라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화 라인, 점화 플러그라든가 점화 코일을 먼저 확인을 하고, 흡기 라인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점화 코일을 보고, 그 연료 라인의 인젝터 쪽에 플러그를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미 쪽도 이제 갈라졌는지 한번 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산소 센서 그쪽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할 수 있는 흡기 라인 쪽에 먼저 세척부터 먼저 해보시고, 점화 라인, 점화 플러그를 먼저 갈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점화 코일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엔진 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차했습니다.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어봤습니다. 물에 흔들림도 없고 교체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부조가 생겨서 흡기 개통을 평소에 청소하고 점화 플러그만 주로 갈았습니다. 흡기 개통 청소한 후에 점화 라인을 청소하는데, 점화 플러그를 좀 갈고, 그래도 안 잡힐 때는 점화 코일을 갈아줘야 됩니다. 한 개만, 중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 개씩 뺐을 때 찐빠가 변화가 없을 경우에 그 코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코일만 갈아서 조금 더 찐빠 조금 있더라도 참으면서 타도 되지만, 조금 완화시켜서 타도 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고래 타기도 하지만
4개 다 동시에 갈아가지고 찐바를 많이 개선시켜서 타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 점화 라인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잡힐 때는 인젝터 쪽에 연료 라인의 커넥터 문제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미 쪽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산소 센서 쪽에서 정상인지 그 부분은 뭐 카센터나 정공장에 가서 정비소에 가서 체크해야 되겠죠. 그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 그 부분 자가 정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주로 공조 쪽에 세척한 다음에 대부분 어느 정도 잡아주고 먼저 그 다음에 점막 플러그만 갈면 좀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점막 코일 정도로 갈면 찐바가 웬만한 거 다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연료도 너무 오래 타지 말고 엔진 오일도 너무 오래 타지 말고 자주 갈아줘 가지고 부족 안 생기도록 출력이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피드백 매니였습니다.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이 차량은 세라토입니다. 그러니까 점막 플러그, 점막 코일, 점막 플러그 배선 부분을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나사 4개를 풀어서 커버를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를 분리하겠습니다. 점막 코일이 이 부분을 보입니다. 이 점막 코일 4개를 나사를 풀어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막 플러그가 바로 보입니다. 나사를 풀었습니다. 점막 코일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쑥 빼면 쑥쑥 빠집니다. 쉽게 빠집니다. 4개를 이런 식으로 쑥 빼가지고 넣고 이 밑에 점막 플러그가 보입니다. 이때 점막 플러그 전용 소켓으로 풀러서 풀고 교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점막 코일을 순서대로 연결하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연결하고 네 번째도 연결해서 위치를 잡고 꽉 눌러줘야 됩니다. 밀착이 돼야지 찐바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케이블도 오래되면 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케이블을 교체할 때는 이쪽 부분을 눌러 가지고 잡아 당기면 되는데 오래되면 샀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을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사를 조이고 커버를 닫아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세라토 차량은 점막 코일하고 점막 플러그, 점막 케이블 교체가 아주 쉽습니다. 스파크 차량은 그에 비해서 케이블이 점막 코일하고 점막 플러그하고 점막 코일 옆부분에 있는 옆부분 점막 코일 있는 부분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어서 그 위에 또 서지 탱크가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습니다.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Every shot from the top, we're gonna. 오늘은 스파크 찐바 부분을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찐바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나사, 이쪽 키, 그 다음에 이쪽 나사, 이쪽 나사를 분리했습니다. 먼저 이제 배터리 마이너스를 단을 분리하고 전기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호스를 일단 빼고 진공 호스를 빼고 이거는 클립을 눌러서 빼면 됩니다. IC 센서는 그러니까 에어플러 센서는 클립을 누른 상태에서 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단자를 돌려서 풀어주고 이걸 잡아당겨서 흡기 쪽 관을 모두 빼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 악셀 케이블 이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홈이 있는데 홈을 통해서 빼면 됩니다. 요건 옆에다 잘 넣고, 이제 드로틀 바디 뭉치 이 부분을 센서 3개를 뺐습니다. 센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센서 3개를 뺐고, 이쪽에 하나, 나사가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이쪽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라텐 렌치로 이 나사 4개를 10mm 나사 4개를 뽑았습니다. 그 드로틀 바디 뭉치를 분리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라텐 렌치를 좀 적당한 길이로 맞는 거를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좀 공간 확보 차원에서 플러스까지 분리를 했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했습니다. 인테이크 서지 탱크, 흡기 서지 탱크 쪽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개, 나사 4개 하고, 여기 잡아주는 나사 2개, 10mm 나사 2개, 13mm 나사 2개, 4개, 그다음에 요 12mm 나사 3개 분리하도록, 앞에 나사 4개부터 분리하도록 하고, 옆에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사 빼고 옆에 나사 풀렀고, 뒤 나사도 풀었습니다. 이제 EGR 파이프 이쪽에 클립을 제거해서 뒷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난 다음에 탱크를 빼야 됩니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탁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클립을 빼고 뒷부분을 뒤로 빼서 서지 탱크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지 탱크를 분리했습니다. 이 점압프로 요 나사 4개를 풀려면, 10mm 나사 4개를 풀려면 이 점압 플러그가 나옵니다. 일단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케이블이고 밑에 점압 플러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꽉 잡고, 이 부분 좀 약하니까 이쪽 부분을 잡고 힘껏 잡아 올립니다. 힘껏 잡아 올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와, 이 부분이 장난 아니네요. 힘듭니다. 다 뺐습니다. 진짜 힘들다. 안쪽에 점화 플러그가 보이시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들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mm 소켓을 연결해서 점화 플러그용 소켓을 길다란 소켓을 연결해서 점화 플러그들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두 바퀴 돌려 가지고 한 다음에 수작업으로, 마지막에 뺄 때는 수작업으로 끝까지 돌려서 선하게 만들어 줍니다. 점화 플러그 나왔습니다.
다음 것도 이런 식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4개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플러그 신품입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일단 신품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끼우고 수작업으로 먼저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려줍니다. 안 들어갔을 때 억지로 돌리면 안 되고 다시 풀었다가 다시 돌 수 있는 데까지, 돌아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돌려줍니다.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수작업으로 돌리는 데까지 돌려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조여줍니다. 조여주는데 적당한 힘으로 조여야지,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선이 망가지면 실린더 헤드를 엔진 실린더 헤드를 교체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감으로, 토크렌치가 없기 때문에 감으로 하겠습니다. 안 들어갈 정도까지면, 너무 세지 않게 했습니다. 끄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커버를 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선인데 일단은 점화 코일 케이블만 일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계통에 엔진 카브레이터 커넥터인데 이거를 흡기 쪽하고 흡기 쪽을 이쪽에 드로틀 바디 뒷부분하고 앞부분, 여기 앞부분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기 매니폴드 쪽 안에 카본 보이시죠? 이쪽을 깨끗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지 탱크 안쪽에 이쪽도 한번 카본이 있는데 이쪽도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닦고 난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매니폴드 청소를 했고, 그냥 실라고. 드로틀 바디 한쪽하고 바깥쪽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지 탱크 쪽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점화 플러그하고 케이블 커브를 씌웠습니다. 이제 서지 탱크 부분을 연결하고 EGR 쪽 연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나사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옆에 2개 나사를 먼저 걸어 놓은 상태에서 뒤에부터 먼저 쪼고 앞에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EGR 밸브, 이 상태에서 EGR 밸브, 서지 탱크 나사 이쪽도 이제 알루미늄 샤시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드로틀 바디 쪽에도 4개 나사도 너무 세게는 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만 좀 꽉 조으면 됩니다. 일단 센서 케이블 3개를 연결하고 나머지 흡기관을 모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망치처럼 생긴 걸 이 틈 사이로 집어넣어 가지고 일단은 끼워서 이 선을 요 틈 사이로 빼서 요 걸어서
뒤쪽을 걸겠습니다. 차례대로 걸어 나갑니다. 일단은 이거 이제 관을 마무리하고 배터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막 코일, 점막 플러그 다 교체했습니다. 찐바가 전에보다 좀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피드백시켜 그 순간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태어난 Feedback man. 피드백하라.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Feedback man.